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정말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미지로 그렇게 나오니까 받아들이는 게 사람들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화곡동 일대 경매 물건 진행 중인 게 빨간색으로 나오고 그 아래쪽에는 공매 한 건물에서 지금 142개가 나온 게 지도 하나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된 거거든요. 시각적으로 좀 자극을 주기에는 되게 효과가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래요. 어쨌든 매매가랑 전세가랑 동시에 떨어졌고 그 떨어진 폭이 과거의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받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계약력이 있으면 우리가 보증금 이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 금액으로 썼을 때 남는 게 있어야 이제 경매하는 사람도 낙찰을 받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낙찰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계약력을 갖고 있는 주택보증공사라든지 아니면 임차인 본인이 계약력을 포기하거나 계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력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낮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찰을 할 수가 없죠, 제3자가. 앞으로도 이거는 누적이 될 것 같아요. 계약력을 포기하는 게 있긴 한데 나오는 물건들이 더 많다 보니까 매물들이 더 많이 쌓이고 있는 느낌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돈을 갖고 있으면 손해보는 느낌이었잖아요. 세미나 때도 얘기한 건데, 돈을 갖고 있는 게 불안해서 있는 돈을 다 갭 투자하고 현금 보유 없이 다 넣었거든요. 무갭으로도 막 투자를 하고, 전세가가 2억 3천인데 매매가도 2억 3천이야. 그냥 취득세만 내고 이거 취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1년 전, 2년 전에 전세가보다 갑자기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앞으로도 이게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취득세만 내놓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1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취득세 중과도 없었으니까 초창기에는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자산을 사는 게 아니라 무갭인 거를 취득세만 내고 10개를 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년 뒤에 이게 전세가가 2,000만 원, 3,000만 원씩만 빠져도 이게 3억을 내줘야 되거든요. 1억을 내가 넣어놨는데 내가 돌려줘야 될 돈은 2년 뒤에 3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개니까 망정이지, 더 했던 사람들은 더 심해요.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기는 했죠. 있긴 했는데 지금처럼 전세 사기가 터지진 않았으니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었죠. 왜냐면 세입자가 더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걸 안 들어줘도 되는 분위기였고, 지금이야 뭐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뭐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이게 사고가 터졌으니까 나온 거지, 과거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다음 세입자 구해서 주면 되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유독 화곡동 빌라만 조금 심한 이유가 있어요? 서울 중에서도 가장 빌라 매매가나 전세가가 붙어있는 지역이죠.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이 붙어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집을 빌려 사는 값어치랑 매매로 사는 값어치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거죠. 노도강이라고 해서 재개발이 되는 데도 많고 한데, 화곡동은 사실 아직 뭐 지지부진합니다. 재개발 쪽으로도. 재개발이 뭐 확고하게 진행 중이거나 이러면 갭이 벌어지거든요. 성동구에 있는 빌라들 전세가는 뭐 1억, 2억인데 매매가 10억 넘어가잖아요. 그 8억 차이가 뭐냐면 투자 가치라는 거예요. 갭이 붙어있다 보니까 매매가가 2천만 원, 3천만 원만 떨어져도 전세가보다도 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한 건물에 지금 142개 공매로 나왔다. 부처한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법인을 통해서 신탁대출을 받으면 이렇게 많은 물건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과거에 이제 140개를 했던 거죠. 아마 기관일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건물인데 지금 보면은 1층 상가에도 뭐 유치권이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고, 그래도 준신축으로 보이네요. 제 생각에는 2010년, 15년 정도 내외로 지어지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오래된 건물보다는 이렇게 신축 건물들이 문제예요. 감정평가를 과거에 집값이 높을 때 높게 따놓고 그거에 이제 전세가를 맞춘 다음에 터트리는 거죠. 대량으로 터지는 물건들 보면 대부분 뭐 구축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신축에 몇백 세대에 있는 대단지들이 많거든요. 요것도 지금 그거랑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전용 면적은 한 25제곱이니까 방 2개, 화장실 하나 정도. 사진도 지금 외관 사진밖에 없고, 뭐 도면도 이런 것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월 14일부터 계속 이제 유찰이 될 거니까, 감정가 이제 2억 1,500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1억 9,700, 그 다음에 1억 8,200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될 겁니다. 부천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고, 위쪽으로는 이제 되게 큰 부천역 로데오 거리라고 해서 이게 번화가나 술집 이런 것들이 많아서 가족 단위로 살기에는 좀 유흥이나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구조도 이제 투룸이나 뭐 원룸 구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일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수요가 충분히 있을 걸로는 판단이 됩니다. 부천이라는 동네 자체가 인천과 서울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임차 수요도 많은 동네고, 임차는 마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단타 매도를 해야겠다,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터진 지역은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매매하는데 중개업자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매수하려는 분들이 기피하겠죠, 당분간은. 뭐 2년, 4년 정도는 이제 세를 맞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한번 노려보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임차로 들어갈 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건
요즘은 필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그 한도가 공시지가의 뭐 126% 보통 빌라 오피스텔은 그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 한도 자체가 과도한 전세가를 내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과거에는 180% 이렇게 해줬을 때는 매매가보다 높기도 했었거든요. 126%로 낮아진 지금은 매매가보다 이게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매매보다 전세가를 높게 해서 내가 입주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세조사는 별도로 사실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국세 환납증명 확인. 국세가 들어와 있으면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자보다 국세가 돈을 먼저 빼가기 때문에 낙찰자가 받는 돈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국세 환납증명을 확인해서 나보다 돈을 먼저 빼가는 세금 체납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집주인의 압류 여부는 동의 없어도 세무서에 가서 떼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할 때 국세 환납증명 받으셔야 되고요. 불법 건축물이나 사무소 이런 거는 입주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증보험도 안 되고요. 전세 대출도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들어가실 분이 없겠지만 전액 현금으로 간혹 이걸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돈 날릴 수도 있고 사무소로 나온 경매 물건은 낙찰도 비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또 줄어들게 되겠죠. 물론 대항력이 있으면 내가 나머지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대항력까지 없다면은 나는 받는 돈만 받고 이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전세권 설정, 뭐 압류, 대출 등이 있으면은 말소 조건으로만 입주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대출이 무조건 없을 수는 없어요. 집을 사는데 다 현금으로 사는 건 아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거는 통상적이죠. 근데 내가 전세로 들어갈 때는 이거를 상환을 해라 라는 특약을 꼭 계약서 쓸 때 쓰셔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를 다 하면은 아마 전세 사기에 넘어가거나 이렇게 피해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 자체가 전세가가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아지더라도 보증공사에서 돌려주니까 또 그런 점에서 안전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캡처 하나를 가져왔는데 계약일로부터 잔금, 입주일자 2일까지 현재 상태 등기부 등본을 유지해야 된다. 입주할 때까지 어떤 근저당을 걸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입주하는 날 근저당을 걸면 내가 대항력이 없어지거든요. 나의 입주 날짜는 오늘이지만 나의 대항력 성립은 밤 12시에 생기거든요. 다음날 0시. 근저당에 밀려요, 순서가. 같은 날이면. 그렇기 때문에 특약을 거는 거야. 입주일자 2일까지 현재 등기부 등본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요거는 통상적인데 그 뒤에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쓰는 거죠. 위반했을 때는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100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라는 거를 쓰면은 아무래도 섣불리 근저당을 걸지 않겠죠. 수천만 원, 수억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